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향교, 담수회, 박약회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전통문화 계승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르신들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한자 교육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한다고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자 교육도 강화하자고 말씀해 주시고, 또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이것은 금지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꼭 눈치 보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을 함으로써 또 그들에게 지탄을 받을지 몰라도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정정이라고 심동심핀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은 성입니다.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입니다. 이 성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받는 성이다. 옛날 모계 사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성이란 것은 뭡니까? 성이란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겨야지 할 수 있는 게 성입니다. 성생활이죠. 또 성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도 아주 나쁜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댄다면 성품이 좋아질 리 없고, 나쁜 사람도 자꾸 좋은 이야기로서 타이른다면 이 본성은, 성품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해서 생기는 것이 좋도록 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글자가 성품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길 때 이것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자는 고요할 정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청자. 우리나라에서는 둥글언자에 약자를 쓰고 있고 중국에서는 가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청. 중국에서는 풀을 청.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풀을 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 할 때도 이것은 땅에서 식물이 자라난다. 그 날생자의 변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밑에 둥그런자의 약자는 샘물을 먹고, 샘물을 당겨서 먹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갖다가 푸르게 자라는 것을 풀을 청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육달을, 고기를 먹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한자가 오히려 중국에서 쓰는 한자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택동이가 한자를 불구로 만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택동. 그래서 간체자를 2238자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므로써 전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 배우기는 좋을지 몰라도 완전히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간체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삼국에서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데 이제는 중국 간체자만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청자는 푸름을 다투는다는 겁니다. 푸름을 다투니까 고요해진다. 물이 다투면 맑아지고 푸름이 다투면 고요해진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투를 쟁자는 위에 손톱조, 이거는 손의 뜻입니다. 밑에 터진 가루왈, 이것도 손의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느냐? 이 지휘봉, 권력, 이것을 위의 손과 아래 손이 뺏기 위해서 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툴쟁. 그 다음에 정자, 뜻정자입니다. 뜻정자이기 때문에 마음심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 마음심을 쓸 때 신방변이라고 하는데, 신방변이란 말은 잘못됐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심이 왼쪽에 오기 때문에 방변이라 하는데, 방이라 하는 것은 뭐냐? 부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방입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변이라는 것은 뭐냐? 부수가 왼쪽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것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에 올 때만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고, 밑에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변 또는 마음신변이다 하는 것이 맞지, 방변이다, 신방변이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도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편 만들 때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자는 편안할 일자입니다. 여기에서는 편안할 일, 또 다른 뜻으로는 달아날 일, 숨을 일,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은 면할 면자입니다. 면할 면자. 이것은 같은데 이것이 정자고 이것이 속자입니다. 또 여기서 오른쪽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것이 토끼 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토끼토. 이거는 면할 면. 그래서 토끼토, 면한다. 토끼가 꼬리가 있다. 토끼 꼬리가 짤막한 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토끼 꼬리다. 또는 아니면 토끼 똥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 토끼 똥을 상징한다. 이렇게 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편안한 곳으로 걸어간다. 숨기 위해서 걸어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수레를 타고 편안한 곳을 찾아간다. 걸어간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요 글자를 서로 교환해서 쓸 수는 있는데 여기 편안할 일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속자로 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자, 마음심. 자, 여기 마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심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나 동물의 심장을 꺼내보면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나온다. 그 그림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마음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자는 움직일 동. 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 마을 리자. 마을에 1000근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럼 무겁게 중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것을 힘을 줘가지고 움직인다. 무거운 것을 움직인다. 이렇게 편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자는 귀신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 신자. 귀신이 앉는 자리입니다. 자리 위에 귀신이 하나 딱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일시라고 하지만은 귀신 신자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귀신 신자에다가 여기다가 별신자, 납신자라고도 하지만 별신자, 이걸 써서 귀신 신의 뜻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다 꿰뚫고 있다. 즉 상하를 다 꿰뚫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 귀신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 별신자인데, 자, 밭전자에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밭전이지만은 실은 이것은 땅덩어리다, 또 구름이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쓰면 올라가면 이것은 말미암을류. 이거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뿌리가 올라오더라, 성장하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미암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게 있어요. 뿌리가 내려오더라. 가복갑자도 되는데 뿌리가 내려온다. 이것이 첫째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우를 꿰뚫는 것은
하늘과 땅을 안다. 땅의 이치를 알고 그런 귀신 같은 사람이 귀신 같은 것이다 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다가 이것은 부수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 피자는 피곤할 피자. 사람이 피곤하면 어디에서 그 피곤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병들어 기댈 역, 병들어 누울 역. 자, 이건 왜 병들어 누울 역, 병들어 기댈 역이 되느냐? 이것은 병과 관계되는 모든 한자는 이것을 가지고 먼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수 이름으로서는 그래서 병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질안. 부수 이름은 병질안이고 훈과음은 병들어 기댈 역, 병들어 누울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병들어 기댔느냐? 이것은 요겁니다. 통나무를 짜게 하면 한쪽에 있는 요거 조각장,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각편. 그런데 요걸 부수 이름으로는 장수장변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5편을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반드시 조각장이라고 하든지 조각장변 아니면 조각장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를 쪼개가지고 침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걸 세워버렸어요. 세워버렸다. 그리고 위에 요것은 뭐냐? 요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나무의 병상에 사람이 누워있는 요 모습을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들어 기댈 역, 병들어 누울 역이 됩니다. 요렇게 한 이유는 뭐냐? 요 속에 다른 병과 관계되는 다른 한자를 써넣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둔 것입니다.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피자는 피곤하다 한 겁니다. 피곤하면 이건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는데 그 피곤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피부에 나타난다. 가죽피자. 가죽피에, 얼굴 피부에, 가죽피에 이 병든 것이 나타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죽피자인데 가죽피를 쓸 때도 쓰는 순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밑에 있는 또우자는 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가죽입니다. 짐승의 가죽. 그 다음에 이것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막대기에다가 꿰가지고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가죽 피자입니다. 나 이거 한 마리 잡았어. 짐승 한 마리 잡았어. 가죽 벗겼어. 라고 보여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피부에 그 증세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병과 관계되는 글자를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이게 병병자, 또 병질질자, 이게 다 병과 관계되는 글자입니다. 또 이것은 절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치질치자입니다. 치질이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병과 관계되는 그런 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다. 질병은 빠르다. 빨리 전파된다. 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또 관청시가 되기 때문에 관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는 별이다. 병이다. 치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정정일하고 심동심핀이라 했습니다. 성품이 고요하다. 성품이 고요한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과격하고 급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 것만 열심히 챙기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베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보고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정, 성품이 고요하면 정이, 심정이 편안해진다. 심정이, 정이, 그 뜻이 편안해진다. 맞죠? 성품이 고요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뭐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심동,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물질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마음이 움직이면 이때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정신 신자입니다. 정신도 피곤해진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보이는 대상에 따라서 자꾸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피곤해진다. 이 8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자 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를 잘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그런 학생을 보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 한자도 아느냐? 너 참 똑똑하다. 한자도 많이 알아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야, 너 그 쓸데없는 한자를 배워. 그런 거 공부해서 많아. 이런 말씀을 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자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사암학군, 강남 지역, 서초, 강남 뭐 해서 그런 곳에는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했는데 지금 또 어떤 교육감이 바뀌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많은 칭찬을 들은 그런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한자 교육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끝나갈 것입니다. 참 35도, 6도 이래 오르내리는 더위에 참 건강 잘 유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